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후 오랜 기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대감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치솟는 장세임에 불구하고 현주가의 상승이 왜 더디는지 차트에 나타나는 매물대와 수급이나 주가 흐름,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셀트리온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확인됐고 진펜트라 처방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아직 19만 원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괴리, 오늘 이 간극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언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으로, 과거엔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서 이 벽 근처에 다가가면 기다리던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고점 이후 오랫동안 힘을 쓰지 못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달라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박스권 내에서 개인들은 지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흐름상 바닥권에서 외인과 연기금 등 기관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수급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셀트리온은 최근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여기에 추가로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해석하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은 주식수를 줄여 주주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인데, 소각한다는 건 회사 스스로가 지금 현주가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차트에서 캔들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거래량에는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음봉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바닥까지 마릅니다. 반면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양봉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가를 누를 때는 본인 물량을 팔지 않고 올릴 때는 돈을 써서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메이저 자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셀트리온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열쇠는 미국 시장에서의 진펜트라 매출 성장이며, 이미 숫자가 나왔지만 문제는 이 실적을 주가가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올해 1분기 셀트리온은 매출 1조 1,450억 원, 영업이익 3,21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됐고, 미국 생산시설 정기 보수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률은 30%대에 달합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핵심은 진펜트라이며, 미국 시장에서 진펜트라의 월간 처방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신규 제품군 전체의 매출 비중은 이미 전체의 60%까지 확대된 바, 이 정도면 결국 셀트리온의 주가는 현재 가진 내용의 기대가 아니라 확인의 구간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현 구간에선 저는 홀딩을 말하고 싶습니다. 합병 이슈, 재고자산 상각 등 이미 알려진 악재는 차트에 대부분 선반영된 상태입니다. 반면 역대 최대 실적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는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쳐서 던지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내 물량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죠. 다음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눌림목에서만 매수를 진행하심을 추천드려요. 평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 주가가 반등할 때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은 횡보의 기간이 오래된 만큼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 21선 혹은 61선 부근으로 조정을 받는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만 접근하셔야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실한 돌파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현재 주가는 19만 원 박스권까지 내려왔지만 20만 원, 25만 원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라운드 피겨 저항선을 돌파할 때 평소 거래량의 3배에서 4배 이상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신호가 나온다면 상단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확정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은 이미 공시됐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실적이 나온 직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반드시 거래량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호재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경계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매크로 환경인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개별 종목의 호재가 아무리 좋아도 섹터 전체가 눌리면 주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꼭 함께 모니터링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술적 이탈 시 대응 원칙. 현재 강력한 지지선인 17만 원 선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탈할 경우에는 단순 조정이 아닌 악재 출현 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장기 투자자시더라도 비중 일부를 기계적으로 축소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현 위치를 분석하고 장기 보유자분들의 실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지만 만족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가 됐든 불나는 장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확인된 지금 남은 건 주가가 언제 이를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말처럼 쉽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아쉬운 건 맞지만 틀렸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 실시간 수급 변화나 돌발 뉴스가 발생하면 영상 하단 댓글에 무료 정보방을 통해 즉각적인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 속 거래량과 수급으로 인한 매물 소화 과정의 브리핑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평단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 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